20년간 효녀로 살아온 며느리가 갑자기 챙긴 시어머니 생신날.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생신이실 수도 있잖아요. 세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그 잔 드시지 마세요. 언니가 왜 그러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내가 잔을 바꿨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아파요. 그날 밤 쓰러진 건 시어머니가 아닌 며느리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건 보험금 3억 원을 노린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기이한 생신날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구덕동에 사시는 윤금자 할머니, 올해 76살이 되셨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 어머니의 생신을 챙긴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고세진 씨였어요. 어머님, 올해는 제가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세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20해 동안 어머니 생신에 꽃 한 송이 사다 드린 적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장소가 해운대 앞 특급 호텔이라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세진아, 그런 비싼 데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으면 되는데. 금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세진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다며 우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효도 못한 거 아닐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걸 가장 예민하게 느낀 건 큰딸 소영이었습니다. 도연아, 진짜 이상하지 않아? 세진이가 언제 이렇게 나왔나? 소영이 동생 도연에게 수군거렸지만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은 일 아니야? 왜 트집 잡으려고 그래? 엄마도 좋아하시잖아. 도연은 늘 그랬어요. 아내 편에 서서 누나를 못마땅해 했죠.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기어올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해운대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석양빛에 물들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 없던 금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요? 진짜 바다가 보이네.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가장 좋은 자리로 모셨어요. 세진이 어머니 팔을 살그머니 잡고 안내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금자 어머니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어요. 호텔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로 모시겠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화려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그리고 각종 디저트까지. 금자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이런 걸 어떻게 다 먹어?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금자 어머니가 정면, 오른쪽에 도연과 세진 부부, 왼쪽에 소영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정말 평화로운 가족 모임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영만은 계속 세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건배를 해볼까요? 세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와인잔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앞에, 하나는 자신 앞에 놓았어요. 빨간 와인이 잔의 절반쯤 차 있었죠. 어머님, 오늘만큼은 분위기 좀 내셔야죠.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요. 금자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세진아, 나는 술 못 마신다. 너도 알잖니? 아, 이건 와인이에요.
도수도 낮고요. 한 모금만 드셔도 돼요. 세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권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진이 어머니 귀에 몸을 기울이며 뭔가를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소영은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생신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금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세진을 바라보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세진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나이 드시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더 소중히 모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소영은 똑똑히 봤습니다. 세진의 그 차가운 미소를, 어머니를 위협하는 듯한 그 속삭임을, 그리고 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신 축하가 아니었어요. 소영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을 바라보는 세진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누나, 왜 그렇게 봐? 어머니 생신인데 즐겁게 하자. 도연이 누나를 나무랐지만 소영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소영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포장된 무서운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소영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금자 어머니가 왜 평생 술을 멀리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소영뿐이었죠. 1970년대 소영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 정만수 씨는 좋은 사람이셨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노래하다가도 나중엔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 일쑤였죠. 여보, 술 그만 마셔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금자 어머니가 간곡히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벽에 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누구 돈으로 술 마시나? 내 돈으로 마시는데 왜 간섭이야?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소영과 도연에게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술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너희는 절대 술 때문에 가정을 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자 어머니는 평생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도 직접 따르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명절이나 생일에도 나는 미숫가루나 마실게라며 항상 사양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오늘 와인을 마시라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어머님, 정말 한 모금만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세진이 계속 권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에는 묘한 강박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꼭 마셔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진아, 정말 안 돼.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진다. 금자 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거절하셨지만 세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이건 어떠세요? 와인은 포도로 만든 거라 몸에도 좋고요.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세진이 와인잔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세진아, 엄마가 싫다고 하시잖아. 억지로 권하지 마. 아, 언니. 저 그런 뜻이 아니라. 세진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로 바뀌었죠. 그냥 분위기 살리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세진은 와인잔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앞에 놓아둔 채로요.
마치 기회가 되면 언제든 다시 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세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살리려는 거라면 어머니가 거절했을 때 깔끔하게 포기했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음식부터 드실까요? 호텔 직원이 첫 번째 요리를 가져왔어요. 랍스터 요리였는데 금자 어머니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셨죠. 어머님, 제가 까드릴게요. 세진이 나서서 정성스럽게 랍스터를 까주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며느리였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절한 건지. 소영은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세진이가 오늘 정말 다르네. 평소에 이렇게 안 했는데. 도연이 아내를 칭찬했지만 세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어머니를 챙길 뿐이었죠.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세진이 또 다른 요리를 어머니 접시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세진이 다시 와인잔을 들더니 어머니께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 요리는 와인과 함께 드셔야 제맛이에요. 정말 한 모금만요. 세진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나는 정말 술 못 마신다고. 금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어요. 평소 온화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좋은 날에 분위기도 살리고. 야, 그만해. 소영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왜 자꾸 강요해? 엄마가 싫다고 하시잖아. 언니, 제가 언제 강요했나요? 그냥 권한 것뿐인데. 권하는 것도 선을 넘으면 강요야. 이제 그만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도연이 당황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누나, 왜 그래? 세진이도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좋은 뜻? 뭐가 좋은 뜻이야? 엄마가 평생 술 안 드신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데? 갑자기 이렇게 나서서? 평소에 엄마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언니. 도연이 소리쳤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해. 왜 오늘따라 이렇게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야?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세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지금까지 유지하던 가면 같은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죠.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러자 세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직원이 소영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서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직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직원이 슬쩍 눈짓을 보내며 같이 나갔어요. 화장실 근처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섰습니다. 저 김민지라고 해요. 이 호텔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직원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이상해서요. 저희가 서빙할 때 보면 보통 가족 모임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와인 가져올 때 그분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생신이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귓속말로요. 저는 우연히 들었는데 어머님 표정이 완전히 바뀌시는 걸 봤어요. 소영의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역시 자신이 본 게 맞았던 거네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와인잔이요. 처음에 가져온 잔이랑 지금 있는 잔이 달라요. 뭐라고요? 저희가 서빙할 때는 모든 잔이 똑같은 건데 지금 어머님 앞에 있는 잔만 다른 거예요. 좀 더 어둡고 뭔가 섞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민지의 말에 소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그 잔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띄니까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알겠어요. 일단 돌아가 볼게요. 소영이 급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져 있었어요. 도연과 세진이 무언가 다투는 듯한 기색이었거든요. 형님이 왜 그러세요? 그냥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세진이 억울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세진아. 엄마가 싫어하시는 걸 자꾸 강요하면 안 되지. 도연도 이번에는 아내를 말리는 쪽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누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요즘 예민한가? 하지만 세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자리에 앉으면서 어머니를 살펴봤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어요. 계속 세진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손으로 와인잔을 멀리 밀어내려고 하고 계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소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응,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럽다. 어지러우세요?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세진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진짜 걱정해서 나온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야, 괜찮다. 그냥 이런데 처음 와서 그런가 봐. 금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소영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그럼 물이라도 드실까요? 시원한 물로요. 세진이 또 나섰습니다. 친절한 것 같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아니야, 됐다. 금자 어머니가 거절하자 세진의 표정에 잠깐 실망이 스쳤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본 소영은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메인 요리 나올 시간인데 건배라도 할까요? 세진이 또다시 와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집요했어요. 세진아, 그만해. 엄마가 싫어하신다고 했잖아.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왜 자꾸 방해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세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예 짜증을 숨기지 않았어요. 방해? 내가 언제 방해했어? 아까부터 계속 시비 걸고 어머님한테 술 권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시비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평생 술 안 드신다는 거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특별히 뭐가? 왜 하필 오늘이야?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소영이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세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때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너무 심하다. 세진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래? 잘못? 엄마 위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위협? 그게 무슨 위협이야? 아까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생신이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게 위협이 아니고 뭐야? 소영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도연도 세진도 심지어 금자 어머니까지요.
누나, 그걸 어떻게 들었어? 들었으니까 말하는 거지. 세진아,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왜 마지막 생신이라고 했어?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런 뜻으로. 거짓말. 그런 식으로 말할 리 없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맞지?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민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잔에 얼룩이 있는 것 같아서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김민지가 재빨리 금자 어머니 앞에 와인잔을 가져가고 새 잔을 놓았어요. 그 순간 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요. 왜 바꾸는 거예요? 세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너무 과격한 반응이었어요. 별거 아닌데 왜 그래? 김민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세진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소영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잔에는 뭔가 들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민지가 소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새로운 와인잔이 금자 어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세진은 계속 불안해하며 그 잔을 쳐다봤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건배를 해볼까요? 세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세진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어머님, 제발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세진이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김민지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바꾼 잔은 안전하지만 세진이 가진 잔은 어떨까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알겠어, 알겠다. 한 모금만. 금자 어머니가 결국 포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님 감사해요. 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 세진아. 소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네, 내가 먼저 건배할게. 엄마 생신이니까. 소영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세진의 잔과 어머니의 잔을 살짝 바꿔치기 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세진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잔은 바뀐 상태였거든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소영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새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고맙다, 딸아. 그때 세진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잔을 들었어요. 소영이 바꿔치기한 그 잔을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세진이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잔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죠.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그리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정말 조금만 입에 댔어요. 평생 술을 안 드셨으니까요. 하지만 세진은 달랐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거의 반잔을 한 번에 마신 거예요. 세진아,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세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모두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도 좀 나아진 것 같았죠.
하지만 소영은 계속 세진을 지켜봤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진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세진아, 괜찮아? 도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세진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진아. 얼굴이 왜 그래? 금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머님. 뭔가 이상해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해? 어디가 아픈데?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속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세진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가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야, 세진아. 정신 차려. 도연이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으악. 아파요. 정말 아파요. 세진이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세진아. 도연이 아내를 부축하려고 했지만 세진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뭔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김민지가 재빨리 응급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몰려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세진아, 괜찮지? 세진아. 도연이 아내를 흔들었지만 세진은 반응이 없었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금자 어머니가 당황하시며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소영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와인잔들을 말이에요. 세진이 마신 잔에는 아직 와인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의 색깔이 이상했어요. 다른 잔들보다 좀 더 어둡고 뭔가 침전물 같은 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역시 소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진이 어머니에게 먹이려던 건 독이 든 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잔을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세진이 자신의 독을 마시게 된 거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한 거예요. 환자가 어디 계세요?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요. 여기. 도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세진을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네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습니까? 한 10분 전부터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혹시 드신 음식이나 음료가 있나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어요. 와인을 조금 마셨어요. 소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잔을 가리켰어요. 이 잔에서 마셨어요. 응급구조사가 잔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이상한데요? 이게 정말 와인만 들어있던 건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뭔가 다른 물질이 섞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세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연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괜찮아요, 도연 씨. 저희가 잘 모실게요. 김민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가야겠어요.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언니는 왜? 혹시 모르니까. 엄마는 집에 모시고 가고. 알겠어. 엄마, 집에 가요.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금자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어요. 구급차가 세진을 싣고 사라졌습니다. 도연도 자기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호텔에는 소영과 김민지만 남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잘했어요?
잔을 바꾸신 거요.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김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소영이 물었어요. 일단 증거를 보존해야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민지가 세진이 마셨던 잔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그리고 이거요. 김민지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세진 씨가 떨어뜨린 거예요. 혹시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영은 그 휴대폰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휴대폰에는 상상도 못한 끔찍한 비밀이 들어 있었어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세진이 실려온 후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위세척 준비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한 성분은 확인 중이지만 확실히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독성 물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한 건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위세척부터 하겠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동안 소영은 복도에서 세진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메시지들, 쇼핑 앱, SNS. 하지만 소영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 중에 보험 설계사 김 과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 대화를 열어봤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024년 9월 15일 김 과장 시어머니 보험 수익자 변경 처리 완료되었어요. 세진 정말이요? 확실해요? 김 과장 네, 이제 사고가 나면 보험금 3억이 모두 고객님께 나가요. 세진 좋네요. 그럼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되겠네요. 김 과장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너무 의심스럽지 않게 해야. 세진 걱정 마세요. 자연사로 보이게 할 방법이 있어요. 소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봤어요. 2024년 10월 1일 세진 복분자에 그 약 타는 거 괜찮을까요? 김 과장 소량씩 계속 투여하면 티 안 나요. 치매 증상처럼 보이거든요. 세진 그럼 요양병원 보내는 것도 쉬워지겠네요. 김 과장 맞아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강제 입원도 가능하고요. 소영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2024년 10월 10일 세진 이번 생신날에 마무리하려고 해요. 김 과장 확실해요? 세진 네, 평소보다 많은 양을 한 번에 투여하면 심장마비로 보일 거예요. 김 과장 그럼 유 원장은? 세진 이미 위조해놨어요. 치매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소영은 휴대폰을 붙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언니 괜찮아? 도연이 다가왔어요. 세진의 위세척이 끝났나 봐요. 도연아.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이거 봐. 소영이 휴대폰을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이 메시지를 읽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세진이 휴대폰이야. 호텔에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세진이가 이런 짓을 할 리 없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보험금 3억, 독타기, 위조 유언장. 소영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소영이 다른 메시지를 열었어요.
2024년 9월 20일 세진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 병원 아세요? 김 과장 아는 곳 있어요. 돈만 주면 뭐든 해줘요. 세진 얼마나 들어요? 김 과장 300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세진 좋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진단서도 위조한 거야. 엄마가 치매라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언니, 좀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그래도, 야, 정신 차려. 네 아내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독을 타서.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남편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위세척은 완료했고요. 현재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소영이 물었어요. 확실히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정확한 성분은 국과수에 의뢰해야 알 수 있지만 아마 농약 계열의 화학물질 같아요. 농약이요? 네, 소량으로 지속 투여하면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의사의 설명에 도연과 소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물질을 섭취하게 된 건가요? 의사가 의아해했어요. 그게 도연이 말을 못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독을 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뭐가 언니야? 이건 살인미수야. 신고 안 하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야. 소영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도연은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2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세진의 휴대폰에는 더 끔찍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소영이 계속 휴대폰을 뒤져보니 사진 앨범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금자 어머니가 몰래 찍힌 사진들,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촬영한 사진들. 이게 뭐야? 소영이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건 유언장이었어요. 금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성된 유언장인데 모든 재산을 며느리 고세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서명이 이상했어요. 금자 어머니의 평소 서명과 달랐거든요. 위조 유언장까지. 소영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재산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의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건 확실히 살인미수 사건이네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용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셨죠? 네, 자신이 어머니에게 먹이려던 독을 잘못 마셔서. 소영이 설명했어요. 아, 그래서 피해자가 된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경찰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진이 깨어나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결과는 뻔했어요. 도연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밝혀질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금자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소영아, 정말 세진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니? 네, 엄마.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소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그런 짓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세진이가 나쁜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소영 씨죠?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용의자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의료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의료 기록이요? 네, 치매 진단과 관련해서요. 혹시 어머님이 최근에 병원에 다니신 적 있나요? 소영은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몇 달 전에 세진이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3개월 전에 세진이가 엄마를 종합검진 받으러 데리고 갔어요. 어느 병원인지 기억하세요? 부산 밝은마음 신경과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병원 조사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소영 씨, 큰일 났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어머님 진단서가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도 속았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진 씨가 가짜 환자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머님 이름으로 바꿔서 진단서를 만든 거죠.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완전히 정상이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건강하실 정도예요.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세진 씨가 이미 요양병원에 어머님 입원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강제 입원이요? 네, 치매 환자는 가족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린 거죠. 소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독살하지 못했다면 요양병원에 가둬두고 서서히 죽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보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계약서였어요. 보시면 비용이 월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명의로 대출도 받아놨더라고요. 대출이요? 네, 어머님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것도 서명을 위조한 거죠. 소영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세진이는 언제쯤 조사받을 수 있나요? 내일 의식이 돌아오면 바로 체포할 예정이에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소영은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치매 아니에요. 완전히 정상이시라고 해요. 정말이니? 금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 거는 뭐였을까? 그것도 세진이가 한 짓이에요. 복분자에 독을 조금씩 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세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네, 엄마. 몇 달 동안 조금씩 독을 먹여서 치매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금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믿고 있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요양병원 이야기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엄마를 가둬두고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소영이 설명할수록 금자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전혀 없어요. 세진이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내가 세진이를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너 잘못이 아니다. 금자 어머니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너도 속은 거잖니.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저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도연이 계속 자책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었습니다. 세진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금자 어머니는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세진의 계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더욱 충격적일 예정이었죠. 3개월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세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서류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세진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모든 게 오해예요. 세진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함께 살인 계획을 세운 게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큰 스크린에 세진의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와인에 그 약 타는 거 괜찮을까요? 이번 생신날에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줍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영은 증인석에 섰어요. 그날 저녁 피고인이 어머니 귀에 뭐라고 속삭였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생신이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셨어요. 손도 떨리고 계셨고요. 소영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세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이 그 말을 정확히 들었다는 보장이 있나요? 입술만 보고 추측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꼭 위협의 의미는 아닐 수도. 그럼 어떤 의미예요? 소영이 반박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께 마지막 생신이라는 말이 위협이 아니고 뭐예요? 그때 김민지 호텔 직원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분명히 다른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였나요? 색깔이 더 어둡고 뭔가 침전물 같은 게 있었어요. 처음에 가져다 드린 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민지의 증언으로 세진의 계획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국과수에서 분석한 와인 성분이었어요. 와인에서 파라콰트라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였어요. 감정인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파라콰트는 소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세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평소에도 이 물질을 다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세진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진단서입니다.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를 피해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위조 유언장입니다. 피해자의 서명을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서류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금자 어머니의 평소 서명과 완전히 달랐어요. 또한 피해자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요양병원 입원 계약도 체결해 놨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진은 완전히 막혔어요. 그때 금자 어머니가 증인석에 서셨어요. 76세의 할머니가 법정에 서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할머님,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며느리입니다. 20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어요. 금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피고인이 평소에 할머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깜빡깜빡한다고 핀잔을 많이 줬어요. 그 깜빡깜빡하는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3개월 전부터요.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었죠? 네, 피고인이 제 음식에 독을 탔던 거였어요. 금자 어머니의 증언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딸처럼 아껴준 며느리가 20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는데 금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세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영이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저희 어머니를 20년 동안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악용한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돈 때문에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고세진에게 살인미수, 보험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세진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도연이 어머니께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진이를 잘못 봤어요. 도연아, 너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 속은 거잖니. 금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엄마. 소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년간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고 금자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세진이 주던 독 때문에 생겼던 증상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나가실래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바다나 보러 갈까? 해운대로 갈까요? 그날 이후로 안 가봤는데. 응, 가자. 이제 무서워할 것도 없잖니. 모녀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있었던 호텔이 보였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저기서 김민지 씨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 착한 아가씨? 만나야지. 고마운 사람인데. 해변가 카페에서 김민지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호텔로 이직했다고 했어요. 할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고맙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소영 씨가 용감하게 행동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김민지가 물었어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세진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 엄마 모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진이에게만 맡겨두고 자신은 무관심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다시 뭉쳤으니 다행이에요. 김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소영과 금자 어머니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백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요. 소영아,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엄마. 그때 내가 잔을 바꿔주지 않았으면 지금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금자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 내 덕분에 내가 살았잖니.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게 더 큰 은혜죠.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무섭거나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무서웠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누가 또 해칠까봐 걱정되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다. 너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진이는 감옥에 있고, 금자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배신감이었어. 배신감요? 20년 동안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엄마,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더라. 사람의 목숨보다도. 금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그 아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고,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사람을 믿고 아껴주신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 너 말이 맞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네,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그때 도연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소영아. 도연이 왔구나. 병원에서 최종 검사 결과 나왔어요. 엄마 완전히 건강하시대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독성 성분도 완전히 빠지고 뇌 기능도 정상이고 의사가 또래보다 건강하시다고 하네요. 정말이야? 네, 엄마. 이제 정말 걱정 없어요.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런데 도연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금자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엄마 모시는 일을 소영이한테만 맡겨서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와서 엄마랑 시간 보낼게요. 고맙다, 아들아.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엄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래, 찍자. 오늘을 기념해서. 세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소영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금자 어머니가 자녀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돈보다 무엇보다도. 네, 엄마. 알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자. 약속해요, 엄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상쾌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모든 나쁜 기억을 날려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맛있는 것 해 먹을까? 금자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네.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나도 오랜만에 요리 좀 해볼까 싶더라. 가족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금자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드셨어요. 악몽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소영과 도연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세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금자 어머니 가족에게는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해운대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금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